네, 안녕하세요. 지식디자인입니다. 네, 이번 영상에서는요, 입사 서류에 대한 이해와 그에 대한 트렌드 분석에 대한 좀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입사 서류라고 하면 어떤 걸 떠올리시나요? 네, 어떤 산출물을 떠올리십니까? 네, 입사 서류 하면 대부분 이렇게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를 떠올리시는 분들도 많으시죠. 뭐 어떤 직무에 따라서는 이러한 이력서나 자기소개서 외에도요, 개인 포트폴리오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어떤 경력자 같은 경우에는 경력 기술서를 또 추가적으로 요구를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부가적으로 이력서에 기재된 자격증의 어떤 그 증명이라든가 아니면 졸업과 관련된 그런 증명서들 이런 것들을 추가적으로 요구를 하는데 이런 것들을 통틀어서 아울러서 보통 입사 서류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죠. 하지만 제가 영상에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기본적으로 공통적으로 우리가 제출하는 것들, 서류들, 이력서와 자기소개서 위주로 한번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력서라는 것은 무엇인가요? 여러분들 생각하시기에. 이력서라는 것은요, 기본적으로 개인을 어떻게 개괄적으로 이해하는 공식적인 문서다라고 표현을 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개괄적으로 이해한다라는 것은요, 심층적으로 좀 더 깊게 이해를 하지는 못하지만 전반적인 내용들을 이해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죠. 어떤 학교를 나왔고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경력은 어떻게 되고 그다음에 뭐 신체적인 뭐 특징들 마찬가지로 이런 것들 개괄적으로 알 수 있다라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 기재된 내용들은요, 대부분 어때요? 네, 대부분 어떤 증명을 한다거나 증빙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경력상을 증빙하기 위해서 이런 경력이 있다. 물론 이제 뭐 파트타임 같은 경우에는 어떤 그냥 경력에 대해서 뭐 이렇게 증빙을 하긴 쉽지는 않겠지만 어쨌든 거기에 대한 증빙 자료가 분명히 포함이 됩니다. 학력도 마찬가지 학력에 대한 증빙 자료가 포함이 되죠. 그런 측면에 있어서 이력서라는 것은 객관적인 측면이 있다. 객관적인 데이터들을 기재하는 측면이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기소개서라는 것은 이력서 대비해서 한 개인을 좀 더 깊이 이해하는 문서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기소개서 같은 경우에는요, 서술형으로 기재를 많이 하게 되죠. 서술형으로 많이 기재를 하고 어떤 그 구직자의 주관들이 많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줄글로 많이 쓰여져 있기 때문에 주관이 많이 포함이 되어 있다. 그래서 그 주관에 따라서 기재가 되는 거기 때문에 좀 더 주관적인 문서다. 이력서 대비해서 주관적인 문서. 그래서 이력서는 객관적인 문서, 그다음에 자기소개서는 좀 주관적인 문서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두 가지 반드시 좀 구분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에 이력서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력서는 보시듯이 다양한 이름으로 뭐 이력서 아니면 입사 지원서 이런 형태로 또 구분이 많이 돼요. 그래서 이력서 형식은 일단 다양하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력서가 다양하다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자율 양식일 때는 이렇게 다양할 수 있다. 어떤 회사에서 채용을 할때 이력서나 입사 지원서를 좀 자율 형식으로 해서 제출을 하세요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되면 보통 이렇게 자율 형식의 양식에 따라서 지원 어떤 그 내용을 기재를 해서 제출을 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때로는 회사에서 기업에서 정해놓은 양식이 있을 수가 있다. 해당 직무에 따라서 이 직무를 지원할 때는 요 이력서 양식, 입사 지원서 양식을 활용하세요라고 했을 때는 반드시 그 입사 지원서 양식을 활용해야 된다. 입사 지원서라는 것은 이력서뿐만 아니라 자기소개서도 양식이 있다라고 그랬죠. 그래서 자율 양식인지 아니면 기업에서 지정하는 양식인지에 따라서 그것을 차별화해서 기재할 필요가 있다라는 이야기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자율양식, 앞에서 보신 자율양식이고 그에 대한 항목들을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기초 내용이 들어가죠. 여기에는 사진이 이렇게 기재가 되고요. 그 다음에 성명이나 아니면 주민등록번호, 그다음에 연락처들이 기재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학력사항들이 기재가 되죠. 어떤 학교를 졸업을 했고 어떤 학과에서 공부를 했다라는 거. 그 다음에 이제 경력사항들, 그 다음에 신상에 대한 내용들, 그 다음에 남자일 경우 이제 병역사항들이 이렇게 기재가 됩니다. 옆에 보시면 조금 항목이 좀 다릅니다. 대부분 비슷한 부분도 있는데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형태로 구성이 된다. 입사 지원서나 이력서 양식들은 다양하게 구성이 된다라는 부분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런데 조금 주의해야 될 게 있습니다. 일단 2020년 5월에 채용 절차 공정화에 관련된 법률에서는요. 일단 구인하는 회사들은요, 구직자에 대해서 직무 수행이 필요하지 않을 때, 그에 대한 어떤 정보 수집, 기초자료 수집을 하면 안 된다라는 이런 법령 조항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뭐 어떤 용모나 키, 체중 등의 어떤 신체적 조건이나, 그 다음에 이제 뭐 출신 지역이나 혼인 여부, 재산들, 그 다음에 학력이나 직업, 재산들, 그러니까 그 가족들의 학력이나 직업 재산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마음대로 수집하지 않도록 해야 된다. 뭐 직무 연관성 관련해서 그렇게 일단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자율양식 제출을 하실 때요. 여기에 이제 샘플에서는 이런 가족사항들 있잖아요. 가족사항, 직장명들 이런 것들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 이런 것은 빼고 빼고 보내셔도 될 것 같다. 기본적으로는. 하지만 그 회사에서 지정한 양식 중에서 혹시나 가족사항이나 아니면 이런 신장에 대한 신체에 대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포함이 되어 있을 경우에는 이거는 회사에서 직무상 필요해서 넣어놓은 거구나 이렇게 판단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거는 법과 관련해서 이거는 수집을 안 되는데 왜 해놨지 이렇게 접근하지 마시고요. 반드시 이것은 회사에서 그냥 필요해서 넣어놨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시고 성실히 기재를 좀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특히 예를 들면 이제 신장과 관련해서 특히 직무가 있잖아요. 뭐 예를 들면 스튜디오스다라고 하면 뭐 남자든 여자든 일정 키가 되어야지 그 우리 선반들이죠. 짐 올리는 선반들에 대해서 이렇게 문을 여닫는 그런 서비스들을 하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과 관련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가능한 회사에서 지정된 양식이다라고 하면 반드시 해당 항목을 다 채워주시는 걸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대신에 자율양식이다. 자율양식을 제출한다라고 하면 굳이 이렇게 가족사항이나 신장과 관련된 부분들을 기재할 필요는 없다. 이 정도로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채용 절차에 따라서 저는 한 입사 서류를 이런 블라인드 채용과 관련된 입사 서류, 그 다음에 이제 일반 채용과 관련된 입사 서류 이렇게 구분을 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블라인드 채용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어떻게 이해를 하고 계십니까? 네, 그래서 블라인드 채용 같은 경우에는요, 보통 어떤 기본적인 배경들, 배경이라고 하면 어느 지역 출신인지 아니면 어느 학교를 졸업했는지 어느 학과를 졸업했는지 그다음에 내 가족들이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이런 배경적인 부분을 전혀 보지 않고 대신에 이 개인의 가지고 있는 역량만 보겠다라는 차원인 겁니다. 그래서 인적 사항들을 이제 기재를 할 때 지원자의 어떤 식별 관리를 위한 그런 문항들, 그러니까 기재를 하는 문항들을 최소화하는 게 목적입니다. 인적 사항들을 최소화해서 그렇게 입사 서류 양식을 만들어요. 그리고 출신 학과나 어떤 출신 학교 이것들을 가능한 한 기재를 안 한다고 했죠. 그래서 그 대신에 이 사람의 역량을 파악을 하기 위해서 어떤 과목을 이수해야 했는지 이런 내용들을 기입을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우리 채용 서류에서는요, 기본적인 신상 내용들, 지원자의 어떤 사진이나 신상 등을 좀 포함을 하고요. 그 다음에 출신 학교나 학과명도 포함이 된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목적에 따라서 블라인드 채용 같은 경우에는 어떤 기본적인 배경이나 어떤 외모적인 부분이나 이런 것들을 채용하는 데 있어서 크게 관여하지 않고 평가를 하겠다. 역량을 기준으로 평가를 하겠다라는 차원이고요. 다만 이제 블라인드 채용 같은 경우에는 일단 채용 서류들, 서류를 합격을 하고 나서 추가적으로 사진을 요청할 수가 있다. 그런 점은 이해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사진 같은 경우에는 면접을 할 때 이 사람이 진짜 그 사람인지 확인을 하기 위한 용도로 면접 시에 이제 사진을 요청하는 경우가 있으니까 왜 블라인드 채용인데 왜 사진을 요구하지? 예, 이렇게 이해하지 마시고요. 그런 경우에는 사진을 좀 요청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때는 서류 합격 한 분들에 대해서 한번 이렇게 사진 요청하는 경우가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블라인드 채용하고 일반 그 채용하고 좀 구분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 그러면 입사 지원서는 과연 어떤 기능을 하는가라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지원자의 입장에서의 어떤 입사 지원서, 그다음에 기업 입장에서의 입사 지원서, 이게 관점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지원자 입장에서는 이것은 나를 알리는 첫인상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보통 이제 사진도 좀 이쁘게 찍어야 된다. 아니면은 어떤 자기소개를 할 때 성실히 좀 답변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나를 알리는 첫인상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고요. 나의 능력과 잠재력을 어필하는 수단이 된다. 그래서 충분히 그런 부분을 다 녹여낼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개인 성향, 나의 어떤 가치관이나 성향들을 어필하는 그런 자료다. 그다음에 면접을 위한 기초 자료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기업 입장에서는 뭔가라는 거죠. 기업 입장에서는 지원자를 볼 때 어떤 부분을 먼저 볼까, 어떤 부분을 볼까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셔야 됩니다. 기업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채용 담당자 입장에서 이 지원자, 어떤 구직자를 봤을 때는 이런 관점에서 바라봅니다. 이 사람이 우리 회사에 들어와서, 우리 기업에 들어와서 역량 발휘를 잘 할 수 있을 것인가 라는 관점 하나 하고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 잘 협업하고 잘 어울릴 수 있을 것인가 라는 그런 측면인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지원자를 좀 바라봤을 땐 기본적인 신상성 정보들이나 이런 것들을 파악한다라는 거, 그 다음에 이 사람이 가진 능력을 파악하고, 그 다음에 이제 조직에서 얼마나 조화롭게 일할 수 있을지에 대한 것들을 좀 추측해보는 역할을 한다. 그래서 입사 지원서를 보면서 그런 것들을 파악하는 역할을 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사람이 실질적으로 인재인가 아닌가를 좀 판단하는 그런 기본적인 자료가 된다. 이렇게 이해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식 디자이너